월의 계약금 등에 반환 채무이행 보상제도, 요거는 제목에다가 권고제도라고 한 번만 적어주세요. 권고제도, 권고해 볼 수 있는 제도다. 그러면 의무이다, 의무는 아니다. 의무는 아니고. 자, 1번 틀린 것. 개공은 매수인이 요구하면 계약금 등을 금융기관, 공제사업자 등에 예치하여야 한다 이랬는데, 하여야 한다 이러면 의무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의미는 아니고. 2번, 이 제도는 계약 이행기간 동안, 그러니까 계약 이행기간이라고 하는 거는 계약이 체결이 되는 게 시작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언제까지를 말하는 거죠? 잔금 아니에요. 잔금 아니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잔금은 중간 정도 단계고, 등기가 완전히 격료되거나, 등기를 수반하지 않는 거래도 있잖아요. 뭐, 임대차 같은 거? 그러면 뭐, 점유가 이전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더 이상의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는, 그런 상태를 이행 기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함정을 뭐라고 걸겠어요? 계약서 체결할 때까지라든가 잔금일까지 이런 식으로 걸면 틀린 말이 되겠죠. 그리고 안전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어때요? 그렇죠. 안전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 그지? 위험하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은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있다. 어때요? 맞고. 옆에다가 예치 명의자 7개 약자로 한번 적어봐 드릴게요. 공개체전 은보신. 공개체전 은보신. 네. 공개체전 은보신. 공은 뭐예요? 공인중개사는 아니겠지. 네. 공제사업자. 네. 한국 우리 공인중개사 협회 해도 되고, 개가 개공. 채는 채신관서. 전이 뭐예요? 전문회사.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 은은 은행. 보가 보험회사. 신은 신탁업자. 네, 이렇게 7개를 예치명의자라고 얘기를 해요.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건. 4번. 개공은 거래대금을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이체할 때 자기 소유 예치금과 어떻게 관리해라? 분리관리 해야 돼. 이거는 의무예요? 예, 이거는 의무가 맞아. 예, 분리관리에 의무가 있는데, 이 의무는 왜 생기는 거냐면 항상 생기는 게 아니라 누구 명의로 예치할 때만 생기는 거예요. 개공 명의로 예치할 때. 예, 그러니까 개공 이거 부담하기 싫으면 나 귀찮으니까 내 명의로는 하지 맙시다. 뭐 가령 뭐 은행 명의로 합시다.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고, 근데 개공의 명의로 갖고 있을 거면 분리관리. 그리고 5번에 전문회사, 공개체전에서 전이 전문회사잖아요. 전문회사가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고, 여기서 예치명의자는 명의를 빌려주는 사람이에요. 명의. 근데 여기 보면 예치기관은 실제로 돈을 갖고 있는 기관을 말하는데요. 예치기관은 실제 얘가 돈을 갖고 있어. 그러면 예치기관에서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돈을? 누구 돈으로 알고 있어? 얘 돈으로 알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매도나 매수인 돈으로 아는 게 아니라 얘 돈으로 알고 있는 거야. 그러면 찾을 때도 매도나 매수가 찾는 거예요? 얘가 찾는 거예요? 얘가 찾아야 돼. 얘가. 그런 구도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제3자에게 맡겨놓는 거니까. 2번 반환채무 이행 보장 틀린 거. 계약금 등에는 잔금이 들어간다. 중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잔금이 선이행되는 거로 이해하시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잔금을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있다라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잔금을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잔금을 주고 뭐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잔금이 선이행되는 거지. 그러니까 잔금도 1시간이든 하루든 이틀이든 뭐 할 수 있는 거야. 예치되어졌다가 뭐 이후에 뭐 등기라든가 점유가 넘어가면 그때 우리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잔금도 예치가 된다. 중요하고. 2번 계약금 등을 개공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할 때는 이것도 의무예요. 그러니까 개공 명의로 예치가 되면 인출을 마음대로 하면 안 되지. 그래서 동의 없이 인출하면 안 되는 의무가 있다. 이것도 의무예요. 마음대로 뺐으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이거죠. 맘대로 지 맘대로 자기 돈도 아닌데.
그다음 그러니까 2번이 틀렸고 3번. 거래 당사자는 반환 채무 이행 보장을 위하여 계약금 등을 반드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꼭 반드시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어때요? 맞아요. 필요하면. 4. 개공 명의로 계약금 등을 예치할 때 예치되는 계약금 등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 밑줄 한 번만 할까요?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분리 관리라든가 그렇죠? 네. 인출 금지라든가 뭐 이런 어떤 의무들이에요. 이런 의무들을 위반을 했대. 그럼 뭔가 업무에 관련한 의무를 위반한 거니까 뭘로 받으면 돼요? 업무 정지로 받으면 되죠. 그 다음에 계약 이행 기간 동안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죠? 안전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3번 틀린 것 뭐 이랬고요. 계약금 등에는 계약금 중도금만 의미한다. 아니라고 그랬죠. 아까 모두 들어간다고요. 잔금. 2번 개공은 거래 당사자가 개공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할 것을 의뢰한다면 이행의 완료 혹은 해제 등의 사유로 인한 계약금 등의 인출에 대한 동의 방법 등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약정해야 한다. 이건 의무예요. 그러니까 뭔가 예를 들자면 분리관리 잘 해줄게. 또 너네들이 동의하지 않는 한 내가 절대로 마음대로 뺏으지 않을게. 뭐 이런 거를 약정해줄 의무가 있고요. 은행은 금융기관에 들어가나요? 예, 그러면 예치기관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예치기관은 금공신, 그래서 금융기관, 공제사업자, 신탁업자거든. 그러니까 은행은 예치기관에 들어가는 거 맞아요. 예치명의자에도 들어가나요? 예, 공개체전 은보신에서 은이 예치명의자니까. 그리고 보증서 발행기관은 금융기관하고 보증보험회사가 요 보증서 발행기관이니까 여기도 들어가. 그래서 은행은 세 군데 다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개공 한번 해볼까 여기? 여기를 개공으로 한번 해당 중개 물건을 중개한 개공. 개공은 예치 기관이 될 수는 없지. 개공이 기관은 아니니까. 근데 개공은 예치 명의자는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보증서 발행 기관도 될 수가 없는 거지. 이건 기관이니까. 이해됐죠? 이게 성격이 좀 다르다고. 4번 개공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 보장하기 위한 조치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개인은 얼마, 법인은 얼마? 개인은 2억 이상, 법인은 4억 이상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기본으로 세팅하는 거잖아. 기본으로. 그렇죠? 근데 이거하고 별도로 예치가 되어질 때 해당 계약금 등을 만약에 50억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 형태로 예치를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개인 같으면 얼마를 설정해야 된다는 얘기야? 52억. 법인 같으면 54억을 설정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별도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랑 이만큼에 대한 보증이 묻어가는 게 아니라 이거랑 이거는 완전히 별개다 이 말. 이거는 다른 데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하는 거고, 요거는 요거 관련한 사고를 대비하는 거니까 별도로, 말 그대로 별도로 설정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50억짜리 만약에 보증을 설정한다면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겠네. 그렇죠? 이거 제가 볼 때는 이거 못해도 한 1,000만 원 정도는 생길 것 같은데. 예, 그죠? 보험료로만 누가 내야 돼 비용을? 매수. 그러니까 매수는 권리를 뭐 할 사람? 취득할 사람, 취득 의뢰인. 이렇게 하나 적어주시고요. 얘한테 부담을 시키면 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실비라고 얘기해요. 이걸 실비라고 표현합니다. 5번. 개공은 개공 명의로 예치된 계약금 등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인출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죠. 1번만 틀렸네요. 자, 4번은 틀린 것 이렇게 물었고요. 개공이 당사자에게 계약금 등을 예치하도록 권고할 의무는 없다. 어때요? 맞아요. 어디까지나 권고하는 거지. 권고해야 할 의무는 없고. 2번 계약금 등을 예치할 때 채신관서 명의로. 자, 우리 다시 한번 암기해 볼게요. 공개 채전 은보신에서 채가 채신관서잖아요. 그러면 채신관서 명의로, 그죠? 공제 사업을 하는
협회에 예치할 수 있다. 어때요? 맞아요. 그러면 최신관서는 예치 명의자가 되는 거고 협회는 예치 기관이 되는 거지. 그죠? 여기가 돈을 실제로 갖고 있는 거니까 가능해요. 3. 모든 금융기관이, 여기다 밑줄 하나만 해주시고요. 증권회사 한 번만 적어볼까요? 증권회사. 증권회사는 금융기관일까요? 금융기관이 아닐까요? 금융기관이죠. 증권회사 예금 업무 뭐 다 해요. 예. 그러니까 증권회사가 금융기관이 맞아요. 예, 금융기관 맞습니다. 80년대 초반 학번. 그러니까 뭐 82, 83, 84, 85 요 정도 학번 저보다 이제 선배들인데 가장 선호했던 취직하는 데가 여기 증권회사. 예. 그래서 이제 저 때만 해도 은행은 안 갔어요. 은행은 왜 안 갔을까요? 취업을? 은행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후졌어요. 그래서 은행을 안 가고 주로 가는 데가 어디? 증권회사. 그때를 많이 선호했죠. 그래서 최고 엘리트들이 많이 증권회사에 많이 갔죠. 요즘에는 증권회사보다는 뭐를 좀 더 쳐주는 것 같아. 은행 중에서도 어떤 은행? 신한은행? 그런데 말고 국채은행 같은 거 있잖아. 뭐 그런 거. 그런데 뭐 한국은행이라든가 이런 데 있잖아. 그런데 뭐 이런 데 많이 좀 선호하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이 증권회사가 굉장한 엘리트 집단이 이제 근무했던 기억, 지금도 뭐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이 증권회사가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없어요. 왜 될 수 없냐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다시 한번 암기해 볼게요. 7개. 공개, 채전, 은보, 시내 증권회사 안 들어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안 되는 금융기관도 있다. 그 다음에 예치 기관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금융기관이니까. 그 다음에 보증서 발행기관도 될 수 있어요. 여기도 금융기관 큰 틀로 이렇게 묶어주는 거니까. 그래서 모든 금융기관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맞아요. 여기 안 되는 것도 있잖아. 그렇죠? 자, 4번에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에 매도인 명의로, 그러니까 매도인 명의로 예치한다면 이게 예치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한테 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안전한 제3자, 즉 공개, 채전, 은보신 이렇게 명의로 들어가야지. 여기다 매도인 말고 매수인 명의로 해도 마찬가지예요. 안 되는 거예요. 당사자에게 예치하는 건 예치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5번 계약금 등의 예치는 이행이 뭐 될 때까지, 완전히 뭐 할 때까지, 완료될 때까지 한다. 뭐 이렇게 얘기했죠. 4번 틀렸네요. 5번 옳은 것 뭐 이렇게 물었고, 개공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이런 함정 조심하시라고 아까 말씀드렸었죠. 이때까지 아니에요. 이때까지가 아니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시점은 이행이 막 시작되는, 이행이 시작되려고 하는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도 틀렸어요.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 권고하여야 한다 이러면 안 돼. 그럼 뭐라고 해야 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맞죠. 2번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를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경우에 개공 명의로는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개공이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 이제 뭐 분리관리, 인출금지 이런 거 했다. 그러면 어떻게?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건 아니고, 최신관서도 예치기관이 될 수 있다. 어때요? 돼요. 이제 최신관서도 금융기관이니까 모든 금융기관이 다 예치기관이 되는 거 맞고, 5번 계약금 등을 예치를 매수인이 개공한테 요구하면 이를 거절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거절할 수 있다라고 해야 돼. 이거는 권고제도인 거지 의무제도는 아니고요. 또 반대로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보다는 이런 식으로 권고하는 이런 방향이 더 맞는 방향이죠. 얘가 뭘 알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맞는 표현이고요. 자, 이제 7절에 손배 있는데 여기다 별 하나만 좀 해주시고, 35, 36 2년 연속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그럼 그전에는 계속 나왔었는데
지금 2년 연속 손배에서 문제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준비하는 37회 시험에는 이거 낼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올해는 무조건 낼 겁니다. 그리고 얘는 막 나온다고 했을 때 막 2개씩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출제할 거리가 상당히 많은 파트가 이 손해배상 파트예요. 자, 1번 틀린 것 뭐 이랬고, 공탁이 이게 나오면 이렇게 그냥 읽어요. 맡겨놓은 현금. 이렇게 읽으면 돼. 이게 공탁의 의미가 그거예요. 내가 현금을 맡겨놓은 거야. 그죠? 현금이나 이제 유가증권 이런 거 맡겨놓은 건데, 그러니까 맡겨놓은 돈을 이제 뭐 가령 개인이면 얼마 맡겨야 돼? 2억. 법인은 4억 이상 맡겨놔야 되잖아. 근데 그게 목돈이 이제 맡겨놨는데 개공이 중간에 뭐 했어? 폐업을 했으면 이거 어떻게 하고 싶어요? 찾아와야지, 회수. 근데 이 회수를 막바로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개공 시절에 사고 친 거 있잖아. 그게 사고가 뭐 한 1년 있다 터질지 2년 있다 터질지 모르니까 기본적으로 몇 년은 찾아가지 마, 3년은 찾아가지 마,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공탁금을 통한 청구권의 시효로 이해하시면 돼요. 공탁금을 통한 청구권은 몇 년 안에 행사해서 받아야 된다. 3년. 이거를 만약에 경과하면 개공이 찾아갈 거 아니에요. 혹은 상속인이 찾아갈 거니까 뭘로는 손해배상을 못 받을 수도 있어. 우리 공탁금으로는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3년 안에 청구해서 받는 게 좋다. 여기 폐업 사망 밑에다가 취소도 하나 적어주세요. 취소도 마찬가지예요. 폐업, 사망, 취소 똑같은 거잖아 어차피. 그렇죠? 네. 2번 자기의 사무소를 채색 하나만 잡을게요. 여기까지 채색 한번 해주시고, 사무소 원래 빌려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절대 빌려주지 말아야 될 거 3개. 자격증, 등록증, 사무소. 그러니까 자격증 빌려주면 어떻게 되죠? 자격 취소. 등록증 빌려주면 어떻게 되지? 등록 취소. 사무소 빌려주면 어떻게 되지? 응? 책임져야지. 이때 책임이 바로 무과실 책임이다. 이 무과실 책임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엄청 무서운 거예요. 뭐가 무서우냐면 나는 뭐가 없어도, 고의과실이 없어도 책임진다 이런 얘기 있거든. 엄청 무서운 얘기야.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뭐 빌려줄 생각하시면 안 돼. 사무소 책임져야 되니까. 그래서 2번 맞고 3번 공제 동그라미 쭉 넘어가다 보면 보험 동그라미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공제와 보험은 그냥 이퀄 관계다, 이 얘기를 대법원이 하고 싶은 거야. 공제는 곧 뭐다? 보험이다. 네. 그러니까 예를 하나 좀 들어보면, 보험은 기성품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장에서 막 찍어낸 거, 딱 정형화되어 있는 거. 공제는 맞춤, 뭐 그거에 딱 맞춰가지고 하는 거. 그러면 보험에 가입해야 할 그 대상자들이 많으면 보험회사에 조언을 시킬 필요 없잖아. 자체적으로 뭘 하나 만들어, 그 보험을 만들어. 그거의 이름을 공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보험에 가입할 의무자가 많은 그 직능 한번 얘기해 볼까요? 뭐가 많죠? 업무할 때 그 막 많이 해야 되는 이런 직능이 뭐가 있어? 뭐 의사도 있고, 의사들도 우리 뭐 의료행위 할 때 의료사고 얼마나 많이 터져요. 그러니까 의사협회에서 뭐 운영하겠어요? 공제. 또 변호사, 또 뭐 있어요? 우리 개공도 있고, 더 많은 거는 뭐 우리 버스 기사들, 뭐 택시 기사들, 그런 사람들은 다 뭐 해? 공제. 왜 공제해? 아니 사고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보험회사에다가 조언을 시킬 필요 없으니까 자체적으로 만들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공제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렇게 기억해요. 공제는 곧 뭐다? 보험이다. 네,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 4번 지역 농업 협동조합이 중개업을 할 때 얘는 얼마 이상만 설정하면 되죠? 2천만 원 이상만 보증을 설정해주면 됩니다. 여기다 별표. 예. 얘 왜 2천만 원만 하죠? 조합원만 대상으로 할 거고요. 예. 조합원만 대상으로 할 거고, 또 농지만 중개할 수 있어요. 뭐 주택이나 상가나 공장이나 이런 건 못해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고 칠 일이
상당히 적죠. 중요하고, 그 다음 확인 설명 의무를 위반해서 손해를 끼쳤다고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의무 혹은 책임 이런 것들은 뭐하고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보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가 아니고 책임을 진다. 그래서 감경은 됩니까 그러면? 감경도 안 된다. 면책되거나 감경되지 아니한다. 뭐하고 아무 관련이 없다는 얘기예요. 보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줄어들거나 없어지거나 그러지 아니한다. 5번 틀렸죠. 그래서 2번 우리 손해배상 옳은 것 이랬는데 요 1번 문항에다가 별을 하나만 좀 잡아주시고요.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의뢰인이 있는데 이 의뢰인이 손해를 좀 입었어요. 그러면 이 의뢰인은 누구한테도 청구하고 누구한테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개공한테도 청구할 수 있고 또 보증기관, 개공의 보증기관에도 청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청구하거나 이렇게 청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개공한테 청구할 때는 얼마를 달라고 할 거냐면 내가 사고 입은 전액 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래? 전손해 이렇게 청구하고 그리고 보증기관한테 청구할 때는 얼마? 설정 범위. 설정 범위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뭐 얼마짜리 들었냐? 만약에 뭐 2억짜리 보험 들었다. 얼마만 달라고 해야 돼? 2억만 달라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근데요. 이것만 보면 의뢰인은 누구한테 청구하는 게 더 좋아 보여요? 개공한테. 근데 이게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어요. 무슨 치명적인 단점이 있냐면 개공이 뭐를 주장을 해버리면 그 빗자라를 쪼그리고 고급지게 뭐라 그래? BJR을 주장을 하면 받을 수 없지 뭐. 그리고 얘가 무자력이면 실제 현실적으로 받을 수 없잖아. 근데 보증기관한테는 설정한 범위 안에서만 청구할 수 있지만 BJR을 얘가 주장하지는 않을 거니까 확실하고 여기는 불확실하고 뭐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불확실하다 이렇게 좀 적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개공한테 우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불확실한 일이다. 자, 그러면 요 1번을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2억의 보증을 설정한 개공갑의 중과실로 3억의 손해가 생겼답니다. 그러면 누구한테는? 갑한테는. 갑이 누구예요? 개공한테는 얼마 달라고 해야 돼? 다 달라고 해야지. 전액 청구할 수 있다. 1번 어때요? 맞고 1번 정답이네. 2번 보증을 설정한 개공이 다른 보증으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이거 함정이에요.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만료되는 즉시 해도 안 돼. 그럼 언제 해야 돼? 만료되기 전에. 그러니까 그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간극 없이 1분 1초라도 간극이 생기면 안 된다. 잘 걸리는 함정이고. 그리고 아까 공탁은 맡겨놓은 현금 이렇게 읽으라 그랬죠? 1년 이내에는 아니라 3년,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하면 10일 이내에 부족하게 된 금액을 여기다 우리 채색 하나만 해주시고요. 부족하게 된 금액 맞아요? 그러면 이 말과 같은지 보세요. 지급한 금액을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야? 아니요. 이 다른 말, 전혀 다른 말이고 얘 조심해야 돼요. 지급한 만큼을 보전하는 게 아니라 뭐한 만큼? 부족한 만큼. 자, 그러면 그냥 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3억 공탁을 개인이 했어. 3억 공탁을 했는데 1억을 지급한 거야. 3억 공탁 1억 지급. 그러면 얼마 채워 넣어줘야 돼? 부족한 만큼을 보전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개인인데 3억 공탁했다니까? 3억 공탁했는데 1억을 지급했으면 아직도 2억은 남아있는 거잖아. 그러면 보전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지급한 만큼 이런 틀린다고. 그럼 얼마만큼? 부족한 만큼. 그러면 3억 공탁 1억 지급하면 부족한 게 없으니까 보존 안 해도 되는 거지. 그지? 그리고 뭐 이게 만약에 뭐 3억 공탁했는데 2억을 지급했대. 3억 공탁했는데 2억을 지급했대. 그럼 어떻게? 1억을 이제 마련하려면 10일 갖고 좀 촉박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15일. 이 15일 별 2개. 어떻게 이해하시라 그랬어요, 이거? 이러고 있을 시간 없어. 빨리 돈 만들어. 이러고 있을 시간 없어, 너.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5번 개공은 중개가 완성되면 보증관계증서 사본을 교부하거나 전자문서를 제공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손해배상 설명하고 관련된 거잖아요. 이거 안 하면 업무정지라고 이렇게 받으면 안 되고 손해배상 설명이니까 뭐 백과태료로 받아야 돼. 백과태료로 받습니다. 예. 자, 3번 옳은 것 뭐 이렇게 물었고요. 의뢰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탁은 업무 개시와 동시에 이렇게 하면 안 돼. 아무리 동시에 해도 간극이 생기잖아. 무보증 상태에서 업무하면 안 되니까. 그럼 언제 해야 돼? 업무 개시 전. 법인 아닌 개공도 손해배상 책임을 보증해야 할 금액은 여기서 법인 아닌 개공이라고 하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개인이잖아. 개인. 네. 4억 원 아니고 2억 원. 2억 원 이상이면 된다. 그 다음에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하면 여기는 15일은 일단 맞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만큼 아니라고. 그치? 지급한 만큼 아니고 얼만큼? 부족한 만큼 이렇게 보전하는 게 맞고 4번 지역농업협동조합은 4억 원 아니고 얼마? 2천만 원. 2천만 원 이상 하면 되는 거고요. 5번 개공은 그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증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하면 그러니까 이게 무보증 상태에서 업무하면 상취가 있어요. 이거 맞아요. 상대적 등록 취소. 무보증 상태에서 업무했다 상취. 옳은 거죠. 5번이 옳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4번은 틀린 거 뭐 이랬고 개공은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과실로 손해가 생겼다면 이거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거를 우리 이름하여 무슨 책임? 과실 책임. 이게 왜 과실 책임이요? 여기 과실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 말이 나오면 그러니까 어떤 말? 사무소를 제공했다. 이 말이 나오면 무슨 책임? 이게 이제 무과실 책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개공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개공의 입장에서 어느 게 더 부담스러워요? 과실, 무과실 중에 이게 더 부담스러운 거지. 이거야 뭐 어차피 내가 잘못한 거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거는 좀 상당히 부담스럽잖아. 내 잘못도 아닌데 뭐 이렇게 물어주고 이런다면 좀 그렇죠. 그죠? 3.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공제 공탁을 하여야 하는데 언제까지? 그렇죠. 업무 개시 전. 셋 중에 하나를 택일하면 돼요. 보험, 공제, 공탁. 나는 가진 게 돈밖에 없어. 그러면 뭐? 공탁. 나는 현금은 좀 없지만 이건 하고 싶어. 그럼 뭐 하냐면 뭐? 보험과 공제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공탁을 문의하시는 개공들이 좀 가끔 있거든요. 제자분들이. 근데 공탁을 해놓으면 무슨 장점이 있냐면 공탁을 어디다 맡겨놓냐면 법원에다 맡기잖아. 그럼 법원은 그걸 갖고만 있나 아니면 그거를 이렇게 다른 데다 이렇게 운영도 할까요? 운영도 해요. 그래서 이자를 줘요. 몰랐어요? 이자 줘요. 그래서 이자를 주는데 이게 이제 정기예금 뭐 금리 뭐 이 정도에서 맞춰 줍니다. 그래서 이자도 주고 그리고 또 뭐가 또 장점이 있냐면 이거는 보험료나 공제료가 생기죠. 이거는 돌려받나? 이건 못 돌려받는 거야.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랑 따져보면 이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 목돈이 좀 있으면 내가 뭐 돈을 가지고 잘 운영하는 게 아니라면 이렇게 다 따지면 오히려 이게 더 유리할 수 있다. 자, 4번 요거 다 별표. 중개법인이 3개의 분사무소를 뒀대. 그러면 하나마다 얼마? 2억 이상을 추가로 해야 돼요. 그러면 얘는 최소 6억 원으로 이렇게 받으면 안 돼. 왜냐하면 주사무소가 있잖아. 주사무소 얼마? 4억에다가 여기 더하기 주사무소 4억은 기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여기 얼마 이상? 10억 이상 이렇게 들어가야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거 중요한 얘기고 의뢰인의 손해가 우리 한도를 그러니까 여기 보면 보증기간의 한도를 초과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2억짜리 들었으면 2억 초과하는 돈은 한도가 넘어가는 거잖아. 그럴 때는 누구한테 청구하면 되겠어? 개공한테 청구하면 된다. 다만 이게 청구하는 거는 좋은데
불확실하긴 하지. 개공이 돈 없으면 받을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 개공을 선택할 때, 자, A 개공, B 개공이 있어요. 누구를 선택할 거냐?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인테리어 잘 된 집을 선택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선택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선택하는 게 좋아? 이거 많이 해놓은 사무소, 이거. 여기는 2억 해놨는데 여기는 막 7억을 해놓은 거야. 알 수 있나 우리가? 얘가 7억을 해놓은 거를 알 수 있냐고. 예, 어떻게 알 수 있어? 거기 붙어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선택하는 게 좋은 거지. 뭐 인테리어 깨끗하게 돼 있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건 사고 터지면 되게 좀 중요하게 작용하니까. 자, 5번은 틀린 것 뭐 이랬고, 보험금 공탁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때는, 자, 요거를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여기까지 채색 한번 잡고, 여기는 색깔을 조금 달리해서 이렇게 한번 채색을 잡아볼게요. 예. 그렇게 하고 여기다가 한번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손해 입은 의뢰인이 개공한테 가서 손배를 이렇게 청구하려고 해. 이렇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해요. 뭘 가져가야 되겠나 아니면 안 가져가도 되겠나 한번 잘 생각해봐요. 한 3초만. 아니 이제 얘가 뭘 잘못하긴 했어. 뭐 고의과실이 확실해. 예, 그래서 개공 때문에 아무튼 뭐가 생겼어요. 손해가. 예, 그러면 얘한테 청구할 때 뭘 가져가야 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를 들자면 무슨 뭐 판결문이라든가 이런 거. 뭐 가져가야 돼? 그 식칼 이런 거 말고 식칼 가져가면 협박죄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가져가지 말고 뭔가 이렇게 첨부할 필요가 뭐 있다면 뭐 아니 그거 가서 그냥 얘기하면 되지 뭐 내가 얼마 뭐 너도 잘 할 거 아니에요. 너 때문에 내가 얼마 손해 본 거 알 거 아니에요. 첨부할 게 없다 이거야. 아무것도 첨부 서류는 없어요. 가서 일단 기선제압을 위해서 뭐 한번 하고 소리는 말고 책상 한번 엎고 이제 시작하는 거죠. 책상 한번 엎고 놓고 하면 이제 기선제압 하잖아. 그게 끝이지 뭐. 그죠? 그 얘가 이제 알았어 내가 물어줄게 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이제 이 문제는 보증기관에게 청구할 때는 이게 전혀 다른 얘기예요. 왜냐하면 보증기관에 가서 일단 책상 한번 엎고 시작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 그럼 바로 잡혀가는 거지 그거는. 그죠? 보험회사 가서 책상 왜 엎어? 그러면 여기한테는 뭔가를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야. 그거를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 보험이나 공탁 이런 걸로 뭘 받으려면 뭘 가져가서 달라고 해야지. 그게 이거예요. 일단 합의서가 있으면 합의서를 가져가래. 합의서가 있다는 얘기는 누구랑 누가 합의한 거예요? 의뢰인과 개공이. 그죠?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 개공이 뭐예요? 자기가 고의과실을 인정했다는 얘기지. 근데 10중 8구는 얘가 인정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지.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이 많잖아. 그러면 이게 안 되면, 즉 합의가 안 되면 뭘로 갈 수밖에 없어요? 판결로 갈 수밖에 없지. 그래서 판결 아니면 합의서를 가져가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소송을 해보면요. 소송을 해보면 판사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저는 민사소송을 3번 정도로 해봤거든. 이제 뭐 때문에 했냐면 제 책을 막 베끼는 놈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저작권 뭐 해가지고 이제 소송을 좀 해봤어요. 손해배상 소송 뭐 이런 거. 근데 판사들이요 판결로 가는 거를 엄청 부담스러워해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판사들이 판결을 해줘야 되잖아. 근데 판결하는 걸 부담스럽게 생각한다고. 왜? 이거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엄청 싫어해요. 아이고. 깜짝 놀랐네. 판결문을 쓰는 거를 싫어한다고 판사들이. 그죠? 그리고 이 판결문을 써놓으면 평생 남나? 예. 그러니까 엄청 부담스러워해. 그러니까 민사소송 같은 거를 가면 거의 99.9%는 판결 전에 판사가 설득을 해요.
어떻게 설득하냐면 화해하세요. 화해하세요. 근데 왜 화해 조서라고 하냐면 판사 앞에서 화해하면 판사가 조서를 꾸며주는 거야. 이걸 화해 조서라 그래. 아니면 원고가 주장한 거를 피고한테 판사가 설득을 해. 그 피고는 내가 봤을 때, 내 판사가 제3자가 봤을 때 원고의 주장이 이릉타당하니 좀 받아들이는 거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자꾸 설득을 한다고. 그러면 그럴게요? 하면 그 원고의 청구를 인락한다 그래서 인락조서라 그래. 근데 그런 게 안 되잖아요? 그런 게 안 되면 판사가 그냥 조정을 해버려. 어떻게 조정을 하냐면, 자, 민사소송에서 5천만 원 때문에 지금 합의가 안 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5천만 원 때문에 화해가 안 되고 있어? 그럼 판사가 이렇게 한다고. 어떻게 할까? 그렇지. 2,500, 너 2,500, 너 2,500 손해보는 거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조정을 해버린다고. 그러면 그게 뭐야? 조정조서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판사가 무슨 이득이 있어? 그러니까 화해조서, 청구인락조서, 조정조서 이렇게 받아버리면 안 써도 되잖아. 그러니까 진짜 못된 놈들인 거야. 쉽게 말하면. 아니, 판사는 그거 하라고 월급을 주는 거잖아. 근데 거의 판결문을 안 쓰려고 해요. 부담스럽다 이거야. 진짜 나쁜 놈들인 거예요. 네. 아니, 제가 왜 나쁜 놈들이라고 하냐면 올바른 판사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다 싫어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저 법원이든 뭐 검찰이든 경찰이든 다 썩었는지 아시겠지? 네? 진짜 나쁜 놈들이야.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서 판단을 해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게 정말 안 되고 있어요. 이건 진짜 이거는 좀 붕괴해야 돼요. 이거 이해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혹시 민사소송이라든가 이거 할 일이 있으면 이거는 거의 기대할 수 없다. 그죠? 네, 거의. 그리고 더 나쁜 놈들이 있어. 누가 더 나쁜지 알아요? 변호사 놈들이 더 나빠. 왜냐하면 변호사 놈들이 자기들이 권해. 그냥 판결까지 가봐야 어차피 뭐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왜냐하면 변호사 놈들은 알 거 아니에요. 이렇게 판결로 가면 어떻게 된다는 걸 미리. 그러니까 대법원.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막 서민들만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게 문제가 많은 제도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판사 이렇게 평가하는 이런 제도들 좀 도입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판결문을 써주는 판사가 정말 훌륭한 판사인 거지. 판결문을 안 쓴다니까, 아예 판사들이. 이거 이해하셨죠? 그래서 판결이 있거나 아니면 합의서가 있거나 판결에 준하는 조서가 있거나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1번은 맞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2번, 개공은 보험금, 공제금,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하면,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며칠 안에, 15일 안에 다시 하거나, 가입하거나, 공탁 중에서는 어떻게? 부족한 만큼을 보존해라. 어때요? 맞지? 요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채색 연결해서 별표 하나 잡아주시고, 고용인 때문에 우리 개공이 책임져야 되나요? 이거 무슨 책임? 과실, 무과실? 이것도 무과실이야. 이건 왜 무과실이냐면 고용인 때문에, 그러니까 고용인의 고의과실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개공은 잘못이 없어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 4번, 고용인을 고용한 개공의 손해배상 금액을 정할 때, 그러니까 손해배상 소송에서 제일 중요한 건 금액 정하는 거예요. 누구 얼마, 누구 얼마 이렇게 금액 정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불법행위를 고용인이 했는데 개공은 불법행위는 하지 않고 관여는 안 했대. 그러니까 고용인 혼자 잘못을 한 거야. 그러면 그 사정을 고려해서 고용인보다 가볍게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없대?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고액이 1억이라고 하면 7대3. 그러니까 사고는 얘가 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판사가 너는 네가 직접 사고를 쳤으니까 7천만 원 네가 물어주고, 너는 고용상의 책임이 있으니까 너 30% 해서 3천만 원 너가 물어줘. 이런 식으로 판결을 내린다면 제한할 수 있는 거지, 가볍게. 반대로 할 수도 있어요. 무겁게 할 수도 있는 거야. 무겁게 할 수도 있고 가볍게 할 수도 있고. 5번, 고용인 업무상 행위에 고의과실이 있었고 그로 인한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해도 개공에게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면, 이 앞에가 고용인 나오면, 그렇죠? 무슨 책임 우리 부담해야 되지? 무과실 책임. 따라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다 하더라도 책임이 없다가 아니고 책임은 있다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5번 틀렸고,
6번은 설정 금액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2억 갖고 안 되고 4억. 개인은 1억 아니고 2억. 그 다음에 법인의 협동조합, 그러니까 우리 중개업법인의 협동조합의 분사무소는 2억 하나마다. 지역농업협동조합이 2천이면 안 되고, 그죠? 예, 그리고 부칙개공은 2천이 아니라 2억 원 이상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7번 손해배상 책임의 원인 행위가 되는 중개행위. 우리 예전에 이제 그 용어 파트에서 한번 풀었던 개념인데, 중개라는 용어하고요, 예? 중개라는 용어 두 글자 중개하고 네 글자 중개행위, 손해배상의 원인 행위인 중개하고 얘랑 얘가 같다 아니면 좀 다르다. 이 다르다는 거야. 예, 요거하고 요거하고. 그래서 어떻게 다르냐면 용어의 정의에서 배우는 이 중개는 대단히 좁은 의미의 중개예요. 좁은 의미. 행위를 알선하는 것만 들어가니까. 근데 손해배상의 원인 행위가 되는 중개 행위는 좁은 의미의 중개가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넓은 의미의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넓을 광자를 써서 넓은 의미의 이제 의미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원인 행위가 되는 거는 주관적으로 정한다. 어때요? 아니야. 주관적으로 정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정해? 객관적이고 혹은 사회 통념으로 정한다. 관련성 있는 행위까지. 요거 좀 잘 나오니까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틀린 거를 찾아라. 뭐 이런 얘기잖아요. 틀린 건 1번. 중개 행위는 용어의 정의 소정에 중개, 좁은 의미에 해당한다고 좁게 해석할 이유는 없다. 넓게 해석하자. 광의로 보자. 그럼 어떤 행위가 중개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여기 보면 주관적 의사에 의해서 뭐 할 게 아니라, 결정할 게 아니라. 그치? 그럼 어떻게 보는 게 좋아? 객관적으로 혹은 사회 통념으로 결정한다. 어때요? 맞지? 그러면 3번에서 경매 대상 부동산의 권리 분석 및 취득의 알선 행위까지 밑줄 한번 해주시고요. 여기까지 해서 핵심어가 뭐예요? 핵심어. 그렇지. 요 나머지 필요 없어. 알선이 제일 중요한 말이지. 뭔가를 알선한데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중개지 뭐. 이게 중개. 그래서 넓은 의미의 중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어때요? 맞아요. 4번 임대차 계약을 중개했는데 뭐를 받아준다고 약속을 했어. 확정일자. 자, 확정일자를 원래 누가 받아야 되는데? 임차인이 받아야지. 근데 임차인이 안 받아봤다고 개공한테 부탁을 한 거야. 한번 받아달라고. 근데 이거 받아주면 뭐가 생겨? 대항력 아니고 지금 막 90일 남았는데 이거 틀리면 안 되는데. 그렇죠. 우선 면제권이 대항력은 확정일자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대항력은 주택에서는 언제 생겨?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인도, 그게 대항력이고, 여기 확정일자는 우선 면제권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관련이 있는 건. 근데 개공이 이걸 받아준다고 약속을 했어. 그가 약속을 했다는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 이행되도록 주선할 것이 예정돼 있다. 이렇게 쓴 거야. 대법원이. 그러니까 개공이 이거 받아준다고 약속을 한 거야.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런데 개공이 일이 많다 보니까 깜빡 잃어버렸어요. 근데 임대차를 한 달에 수십 건 했는데 하필 그게 경매가 들어간 거야. 어떤 게? 요게. 뭐 안 받아준 게. 우선 확정일자 안 받아준 게. 자기도 몰랐는데. 깜빡 잃어버렸는데.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죠? 임차인이 배당을 못 받아. 그럼 떼이는 거잖아. 그러면 물어줘야 되나? 예. 중개행위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해야 돼. 무슨 얘기냐면 개공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없다? 있다.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면 안 돼요. 뭔가 해주기로 했으면 꼭 해줘야 된다 이거죠. 사실 이거 안 받아줘도 되나? 예, 의무는 아니에요. 근데 받아준다고 했으면 무조건 받아줘야지. 약속을 했으니까. 그리고 요거 채세, 이거 아주 빈출입니다. 중도금, 잔금 횡령했다. 이 횡령한 거는 업무상 행위로 봅니다. 그래서 횡령한 돈도 배상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횡령을 왜 업무상 행위로 보는 거냐면
업무를 하고 있었으니까 모두 가능한 거야. 횡령도 가능한 거지. 그렇죠? 예. 그리고 당연히 넓은 의미의 중개행위에 들어간다. 자, 8번 얘도 별표. 의외로 잘 출제되고요. 법인인데 서울에 주사무소가 있대요. 분사무소를 2개 뒀대. 그럼 2개 뒀으면 요거 얼마야? 4억. 그러면 주된 사무소까지 하면 8억 원 이상이 필요하지. 그죠? 네, 8억 원. 최저가 8억이니까. 9번 업무보증금 옳은 것 뭐 이렇게 물었는데 의뢰인은 손해배상금을 반드시 보증기관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개공한테 받아도 되고. 2번 개공은 중개가 완성이 되면 자기 의뢰인한테만 증서사본. 이 증서사본은 반드시 누구한테? 쌍방에게 교부하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쌍방에다 별. 예. 그러니까 이건 틀린 거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개공이 중개사법에 의해서 등록이 취소가 돼도 그러니까 뭐 사망, 취소, 폐업 다 똑같아요. 해도 공탁금은 바로 회수할 수 없다. 몇 년 지나야 돼? 3년. 휴업 업무를 재개하는 개공. 달라 끊어볼게요. 이 사람의 신분이 지금 뭐예요? 개공이 있잖아. 그럼 얘는 지금 보증이 있는 상태예요? 아니면 보증이 없는 상태예요? 반드시 있어야 돼. 예, 휴업 중에도 있어야 돼요. 사고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데? 예, 그러니까 새로이 보증을 설정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 원래 있던 보증으로 그냥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개공이 중개행위와 관련한 손해배상 채권이 있는 의뢰인은 보증기관으로부터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다. 5번 어때요? 맞아요. 예, 우리 그 보증기관한테도 받을 수 있고 개공한테도 청구할 수 있고. 10번 손해배상 틀린 건 개공 등이 아닌 자에게는, 자 여기다 밑줄 한번 해주시고, 이 아닌 자들이 중개업 말고요, 중개는 해도 되나요? 한 번 하는 거, 어쩌다 한 번 하는 거 해도 되지? 이거 관련해서 누군가에게 이제 손해가 생긴 거야. 이렇게 손해가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책임져야 돼, 안 져도 돼? 책임져야죠. 누가? 이 아닌 자가, 개공 등이 아닌 자가. 이때 이 책임은 공인중개사법상의 책임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지는 책임은, 이 사람이 부담하는 책임은 민법상의 책임이에요. 민법 몇 조? 왜 웃어요? 750조. 750조가 뭐야? 불법행위 책임. 이거를 부담하는 거야. 자, 우리 어디 가서 유식하다라는 소리 들으려면 민법 법조문 5개만 알고 있으면 돼. 그러면 되게 유식하다 그래. 5개, 딱 5개. 여러분 다 아시는 거야. 뭐 186조 좋아. 그 다음 187. 네, 그 다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103조, 104조. 이건 알아야지. 103조, 104조 들어봤잖아. 그리고 요거 5개만 알면 돼. 자, 어떻게 알아야 된다고? 103조, 104조, 186조, 187조, 750조. 그것만 알면 어디 가서 유식하다고 그래. 아셨죠? 예. 네, 여기 750조는 무슨 책임? 불법행위 책임이야. 근데 이거를 왜 내냐면 얘네는 이 법에 따른 책임은 없어요. 왜 없어? 개공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이 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거야. 이해됐죠? 그러면 살짝 바꿔볼까? 아닌 자를 지워버릴게요. 그러면 얘는 민법상의 책임, 이 법에 따른 책임. 당연히 이 법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거지. 이게 우선 적용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가 맞아. 네. 자, 2번 업무보증으로 손해배상을 하면 15일 안에 다시 가입하거나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라. 이것도 맞죠? 개공이 보증을 설정한 보험이나 공제계약이 만료가 되면 요거 채색 만료가 된대. 언제? 오늘. 언제까지 해야 돼? 오늘까지. 네, 오늘까지. 네, 오늘까지 해야죠. 여기다 우리 별 하나만 잡을게요. 어제까지 할 필요 없어. 오늘 만료면 그냥 오늘까지 하면 되고, 내일까지 하는 건 어때? 안 돼요. 오늘 12시 지나서 12시 1분에 하면 어때? 안 돼. 1분 1초라도 간극이 생기면 안 된다. 지역농어 협동조합은 얼마 이상만 설정한다 그랬죠? 2천. 그리고 요것 좀 중요해. 신고는 해야 됩니다. 이게 유일한 업무 개시 요건이에요. 이 업무 개시 요건이에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는요, 중개업을 등록하고 해야 돼? 아니면 등록 없이 해도 돼요? 등록 없이. 그러니까 얘는 업무 개시 요건이 아무것도 없어. 이거 하나야. 그냥 신고만 하면 돼. 근데 얘는 그러면 등록도 안 하는데 등록관청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냥 주사무소 시군구가 등록관청화 되어지는 거예요. 본점 소주시 시군구에다가 뭐만 하면 된다. 신고. 이게 유일한 업무 개시 요건이에요. 얘는 등록을 하지 않는 대신 얘 인장을 등록해야 돼? 안 해도 돼? 그런 거 없어. 그런 의무는 없고 유일하게 2천만 원만 설정하고 우리 신고만 하면 된다. 5번 고용인이 업무에 관하여 고의로 우리 손해를 입혔다면 개공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책임을 왜 안 져요? 져야지. 이게 무슨 책임? 무과실 책임을 부담해야 됩니다. 자, 금지행위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